한동훈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 친윤계의 핵심들, 그러니까 이른바 정점식을 찍었던 55명은 두려움에 떠는 거야. 돌아오면 나는 죽는다. 공천학살 당할까봐. 예. 그런 두려움을 좀 완화시켜줘야 돼. 이른바 친한계라고 불리는 스피커분들이나 전술을 조언하는 분들이 너무 장동혁 지도부나 당내 기득권에 대해서 또 친윤에 대해서 적개심을 보여주면 안 돼요. 홍바 사퇴하자 해서 장동혁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렇게 할 필요도 그냥 내버려둬도 돼. 내버려둬도 또 내년 8월까지 된다니까. 급할 게 없어요. 여의도와 서초동을 가로지르는 청계천로 정치 1번지 황영준의 법정모독 시작합니다. 오늘도 저희 짠한 형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난주에 형님들이 예상한 대로 그 친윤 당권파인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죠. 어제 이준석 대표를 예방하면서 이제 보수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평가도 하고 이재명 정권 폭주를 함께 막자고 했는데 어쨌든 정책 연대는 이루어지는 분위기인가요? 아니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또 손을 내밀고 난리야. 정치는 그런 거야. 내가 그런 줄 알지만 사람들이 염치가 좀 있어야지. 그렇죠. 원래 어쨌든 그런 거 아니에요? 친윤 출신인 정정식 원내대표와 친윤에 의해서 쫓겨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사실 좋을 수는 없는 사이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친윤이 이제 본인들 선거가 남아 있잖아요. 2년 후에. 그러니까 자기들도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대로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 그런데 밖에 있는 한동훈이 들어와서 자기들 다 목 칠까봐 그거에 대한 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정확해요. 한동훈은 안 되고 그것도 얼굴을 장동혁을 할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시간 끌기를 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윤도 장동혁 이후 체제를 고민을 하는데 한동훈이 밀고 들어오는 건 지금 안 될 것 같고. 아니 들어오면 다 죽거든. 그러니까 근데 그 이후 체제를 좀 구상하려면 시간이 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닌 상태, 어정쩡한 형태로 가는 거고. 그래서 좀비라 그러는 그렇지. 거. 그리고 한동훈 쪽 입장에서도, 한동훈 대표 쪽 입장에서도 지금 들어가 봐야 분란만 생기고 싸움이 세게 붙으면 지금 민주당 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흐름은 한동훈, 오세훈 이 개혁파 흐름으로 간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시간을 급하게 서둘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양쪽 다 서로 상대방을 관망하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좀 이런 상황을 즐기는 것 같아. 일종의 눈치 작전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눈치- 그럴 수밖에 눈치 없는 게임. 게 우선 내년에는 선거가 없어. 그렇지. 당연히 없어요. 그러니까 내후년 4월에 선거기 때문에 그럼. 한 1년 10개월, 9개월, 10개월 남았단 말이죠. 그러면 통상 해처 모여를 하더라도 선거 3, 4개월 전에 하니까 내년 12월이에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 임기가 내년 8월이거든. 그러니까 8월 이후 12월 이내. 그리고 그 전에는 사전에 물밑 작업을 해서 그렇죠. 한번 맞춰보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안달이 나서 계속 오버하는 거예요. 양쪽 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자기 존재감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양쪽 다 내년 8월까지 임기 다 채워도 뭐 어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공천권은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연말 연초에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고 아니면 내년 8월까지 가더라도 나쁠 거 없다. 그게 왜 또 안 이렇게 되는 가는 줄 알아요? 거죠. 6개월 이내로 나오면 자녀 임기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당규가 그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우리 당을 더 잘 알아? 나저 국민의힘 거쳐봤잖아. 출신이야. 정무조정실장 하셨잖아요. 어? 정무실장 했어. 6개월 이상 나오면 네. 자녀 임기만 하는 거야. 아 6개월 이내. 이내. 이내라 하더라도 6개월 이내면 자녀 임기만 하는 거예요. 6개월 이상 나오면 새로 뽑고. 그렇죠. 그래서 저 차기 당권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굳이 뭐 때문에 임기 끝나고 그렇지. 왜냐하면 차기 당권을 가지면 국회의원 총선 공천권을 갖는다는 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시간이 안 맞는 게 시간표가. 그래서 그냥 흘러간 대로 좀 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아니면 6개월 이전 6개월 이상 나오면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거니까 연말에 하면 6개월 이상이 남으니까 그러니까 새로 2년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별 의미가 없다고. 별 의미 없다. 어쨌든 자, 여러 가지 경우를 아마 시나리오별로 생각해야 돼. 오늘 두 형님들 하실 말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이제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 때문에 네. 잠실 개표소 근처가 계속 시위가 하고 있는데 형님 그 뒤로 한 번 더 가보셨어요? 집 근처시잖아요. 예, 우리 지역구는 아니지만 우리 집 근처, 우리 동네 근처인데요. 거기가 정치인들이 가서 많이 변질이 돼가지고 황교안도 가고 뭐 전환길도 가고 네. 장동혁도 가고 가면 얼굴 가려고 하고.
그리고 또 관장하고 거기 가시고. 있는 그 청년분들도 정치인들 오는 걸 별로 반갑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볼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워낙 알려진 얼굴이잖아요. 인지도가 높잖아. 그래서 가면 높죠. 또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직접 왜 웃어요? 웃어야지 그럼 뭐라고 그래 그거를. 직접 가지는 못하고 수시로 체크하면서 잘 상황을 보고 있고 우리 지역의 이 시의원, 구의원 이런 분들은 계속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그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장동혁 대표가 이제 SNS에다가 경찰이 올림픽 공원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시민들과 대치 중이라고 한다. 즉각 진입 시도를 중단하라. 이렇게 이제 또 글을 또 올렸네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좀비 지도부의 발끈. 자, 양양자 최고위원이 어제 회의에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로 불린다며 선거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자며 총사퇴를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장동혁 대표가 지지를 보내준 국민들에게 모욕이라면서 보기 드물게 발끈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비 지도부라는 표현이 좀 긁힌 건가요? 이게 보통 이제 뭐 인공호흡기를 꼈다 뭐 이런 표현도 많이 하고 하는데 형님 어떻게 보셨어요? 좀비란 표현이 사실은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양양자 최고위원 자리에 앉아 있어도 네. 작심하고 비판을 할 거면 네. 그 표현이 가장 그 표현. 와닿는 표현 같아. 그러니까 아마 그렇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단어죠. 그 기분 나쁜 단어고. 그래서 발끈했던 것 같은데 뼈뼈했구나. 아까 우리 둘이 지금 초반 그 소개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장동혁 대표의 그 평가는 당내에서 친윤 기득권도 이건 아니다라고 그 이유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 이른바 친한계를 비롯한 이 혁신파 쪽에서도 장동혁은 아니다 이유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실 사면초가잖아요. 근데 그 너 그만두든 그만두지 않든 알아서 해. 우리는 개의치 않을게라고 되니까 당내의 정당성은 이미 상실한 지가 오랜데 너 그만두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게. 하니까 좀비처럼 그냥 있는 거죠. 그 상황을 가장 정확히 표현한 것 같아요. 저는 당원들도 그렇고 예전 같으면 이런 상황이 되면 이른바 윤어게인이라든지 장동혁 대표를 대표로 만들었던 그 강성 지지층들이 나서서 막 바로 발끈했을 거예요. 지금 그런 흐름이 없잖아요. 그냥 기껏해야 최고위원 한둘 정도가 좀 하는 거 정도지. 그래서 좀비라는 건 다들 공감하는 것 같아요. 네. 지난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 안 하기 다행이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만약 했으면 지금 그만뒀을 건데. 진작 그만뒀죠. 아니 내가 봤을 한동훈 대표 때는 제명했을 때 그만뒀지. 그 우재준도 그렇고 양양재도 그렇고 본인이 던지지도 않고 같이 합시다. 본인 스스로 좀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그냥 던져. 나는 책임지겠다. 던지니까 김민수가 던지면 또 보궐선거 하겠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 던지는 모습을 보이고 실제로 실행을 하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또 달라져요. 근데 자꾸 본인도 안 던지면서 합시다. 이게 되겠냐고. 힘이 좀 안 받겠네. 뭐 그렇긴 한데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보면 좀 고민이 되죠. 아 고민할 것도 없어. 정치는 결행하면 결행하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눈치 보고 이런 식으로 눈치를 보니까 당이 그럼 우재준 양양재한테 전화해? 던지라고 해. 던지고 나면 분위기가 또 달라져요. 그럼 신동국이 어떻게 할 거야? 그치. 예? 아니 고민이 그거지. 던지는데 김민수 말처럼 보궐선거를 해버려. 그러면 누가 그러잖아. 장해창이 들어오다는 거 아니야? 아니. 박민영이 들어오고. 자 예를 들어서 만약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당 지도부는 더 고립돼. 그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고 지난번 그 원내대표 경선을 했잖아요. 원내대표 경선의 흐름이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게 읽히잖아. 예를 들면 지난번에 송원석 될 때 60표였어요. 60표인데 그 중에 이번에 지금 4명 들어갔는데 3명이 친윤계에 가까워요. 예? 한 명만 비윤계고. 그러면 63표가 돼야 되는데 55표란 말이야. 예? 그럼 그 8표가 날아간 거잖아. 8표가 이동한 거고 또 7명이 투표를 안 했어요. 그럼 여러 상황을 보면 거의 비슷한 상황에 와 있다고. 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친윤도 자기들 살아야 되니까 지금 이 장동혁 얼굴로는 안 된다는 상황을 안단 말이지. 알고 있죠. 근데 이런 흐름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자기 거 먼저 던지지도 않고 합시다 그러면 하냐고 누가. 그러니까 아마 친한계나 이쪽에는 그 전술적 고민을 그렇게 하나 봐요. 던져서 결행을 하고 결기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싸우자. 던짐으로써 아니 그 안에서 싸우는 것도 있지만 던짐으로써 이게 5명 중에 4명이
사퇴를 함으로써 이걸 붕괴시키는 게 목적이 있는 거야 일단. 그럼 하는 김에 이게 붕괴를 목적으로 해야지. 나만 그냥 그야말로 자해 공갈단처럼 던지고 나와서 이 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그 마음이 쓰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친한계 그 이제 박상수 전 대변인의 그치? 어쨌든 김재원, 신동욱이 어쨌든 이제 동반 사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다리는 얘기는 거지. 했는데 그러니까 친한계 고민은 아니 작전은 그거 같아요. 4명이 될 때까지 분위기를 계속 만들면서 하겠다는 건데 나는 김철근 총장 말이 정치답다고 생각해. 그렇죠. 그렇게 잔머리 굴리는 것보다 실행하는 게 중요하죠. 던지고 결기를 보여주고 신동욱, 김지원 너희들 선택해라. 국민들 쳐다보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뭐 박민영하고 장해찬 들으면 더 재밌지 뭐. 더 개판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렇게 보여주는 게 낫지.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힘 보면서 느낀 거는 하여튼 이 당에 지금 뭔가 논계가 없어.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끌어안고 던져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지금. 합시다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친한계 전략을 짜는 사람이 그런 식의 수가 좀 낮은 수야. 내가 볼 때는. 전략가 형 친한 거 아니었어? 아니 친한 게 이제 그런 거 아니야? 전략 내라 이야기 잘안 아직 뭐란 듣지. 게? 아직 뭐란 게야? 나는 혁신파. 나는 사람에 줄 서지 않아요. 근데 혁신파인데 같이 가야지. 같이 가려면 혁신파가 이기는 길을 가야 되는데 어찌됐든 장도영을 무너뜨려서 5명 중에 4명을 끌어내리는 것만 작전을 짜려고 하면 그렇게 되지.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치를 모르는 그 전략이고 되지 않을 전략이에요. 이른바 좀비 전략이야. 안 돼. 그 전략 좀비 전략이 먹히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장도영이가 어젯밤에 긴급 최고를 열어가지고 재선거를 계속 장기화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장기화시키기 위해서 선거 소청을 걸어버렸잖아요. 소청을 걸었죠. 네. 그럼 60일 번 거야 일단. 맞아. 왜냐면 선거하냐 60일 동안 이거 해놔야 되거든. 그렇죠. 그 60일 계속 버틸 수 있는 거 좀비 상태로. 그래서 사실 허를 찔린 거죠. 근데 사실 그러면은 거기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을 텐데 일단 최고위에서 그냥 해버린 거잖아요. 해버린 거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라고 누군가 얘기해서. 근데 60일은 일단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0일 뒤에는 만약에 이제 어쨌든 재선거를 안 한다고 선관위 결론을 내리면 네 책임을 져라. 선거 소송을 또 한다고 그러죠. 아, 그러니까 어제 그 이제 긴급 최고위에서 그걸 하고 난 이후에 그 결정 내용이 국민의힘 의원들 방에 단톡방에 올라왔잖아요. 그 단톡방에 난리가 난 거야. 그냥 뭐 상의 없이 한 거죠. 예? 왜 의원들한테 의견도 안 물어보고 마음대로 했느냐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 대한과 미래에서 의원총회를 요청을 해놨단 말이야. 이번 주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게 18일인가 목요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예. 근데 의원총회를 앞두고 17일까지 물론 그걸 소청 결과 물론 그렇지. 결정을 내야 돼요. 근데 그걸 이제 어제 바로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의원들한테 의원총회 한다고 싹 이렇게 해놓고 허를 찌르는 방식이 된 건데 이게 결국은 내가 봤을 때는 의원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의 국힘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럴까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민주당을 이길 수 없다. 여긴 동의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나는 그래서 공천을 받아야 된다. 각각 다 강론이야. 그 다음에 한동훈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 이게 친윤계의 핵심들, 그러니까 이른바 정점식을 찍었던 55명은 두려움에 떠는 거야. 돌아오면 나는 죽는다. 공천학살 당할까봐. 물론 그러니까 친한계 분들이 그런 두려움을 좀 완화시켜줘야 돼.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포용을 해야겠네요. 그게 이제 정치인데 그런 메시지를 날리잖아. 그래서 지금. 아니 근데 아무리 개별적으로 만났고 너는 봐줄게 해도 결국 나는 죽을 것 같거든. 그건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건 한동훈 대표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 대표 주위에 있는 분들, 이른바 친한계라고 불리는 스피커 분들이나 이 패널 분들이나 아니면 전략을 또는 전술을 조언하는 분들이 네. 너무 그 장동혁 지도부나 당내 기득권에 대해서 또 친윤에 대해서 적개심을 보여주면 안 돼요. 일단 접수하러 들어오려면 그 접수하러 들어가는 점령 당하는 사람들이 겁을 먹지 않도록 이 일종의 유무 작전을 펴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뭐 동반 사퇴하자 해서 5명 중에 4명 꼬꾸라집에서 저 장동혁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렇게 할 필요도 그냥 내버려둬도 돼. 아까 우리 이야기했잖아. 내버려둬도 연말 연초 지나고 내년 8월까지 된다니까. 급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의원이 됐는데 무소속 1인으로 있으니까 계속 1년 동안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마땅치가 않거든. 그렇죠. 계속 이제 언론에 노출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뭐 새로운 것들 이슈 메이킹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으니까 아마 그래서 이 아마 친한계 쪽에서는 그런데 지금 작전에 지금 골몰하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근데- 길게 보기를 바래요. 길게 보기를. 어차피 본인 실력이 드러나야지. 그러니까 무소속이어도 일단 의원으로서 헌법 기관이니까 더군다나 뭐 친한계라고 그래서 법안 발의할 수 있는
10명은 넘을 거 아니야. 도장은 다 찍어줄 거 아니에요. 네, 네. 원하는 법 제출하고 뭐 하고 실력을 발휘하면 되지. 그거 갖고 두려움을 떨 일은 아니다. 무소속 1인으로서 실력 발휘가 별로 할 게 없어요. 아니 벌써 그게 두려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지금 선관위 관련해서 3가지 법을 이제 발의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거 할 수 있지. 그렇죠. 근데 그거 외에 무소속 1인이라는 게 지금 당과 같이 해서 무슨 정치 투쟁을 하거나 이슈를 끌고 가면서 주도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긴 하죠. 이게 좀 지나면.